얘를 보게 되면 n이라는 값이 2부터 10이야. 근데 이것에 대한 n제곱근 중이야. 그러면 n번을 곱해서 이 친구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어떠한 정답을 n번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n제곱에 7n에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뜻이야. 음의 실수가 존재하려면 우선 두 가지로 나눠야 돼. n이 홀수이면 대표적으로서 x의 3승인데 음의 값이 나오려면 여기가 음수가 나오면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있어. 지민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홀수이면 여기가 음수이면 x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팔이라 하자. 그럼 x는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요? 그 다음에 n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눠져요? 이거 짝수라는 것도 판단해 봐야 되겠지. 그럴 경우에는 x에 대한 4승은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지만 돼. 이 친구가 양수가 나와야 그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할 수 있어. 야, 이게 불편하다. 이게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x에 대한 제곱이 양수가 나와야 그 중에서 x는 2이거나 x는 마이너스 2, 내가 찾는 얼마 값? 음의 값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게 개념이야. 그러면 부연 설명 좀 해볼게. 마이너스 n에 대한 제곱에 7n이라는 거에 대한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인수분해를 해보자고. 그러면 이 친구는 2에서부터 5까지에 대한 개형을 볼 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숫자를 하나씩 쓸게. 여기 1, 2, 3, 여기 4, 5, 6, 그 다음에 여기 7,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자, 홀수일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값이 음의 값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음의 값은 이쪽 동네를 음수에 대한 값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홀수일 때 음수인 것들은 어떤 숫자야? 여기는 1이고 7이고 9라는 숫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1이면 음수죠. 7, 9 다 음수잖아. 값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언니야. 그러면 짝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야 돼? 여기 있는 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 짝수 양수? 4밖에 없네. 오케이? 그때는 n이라는 값은 4밖에 안 돼. 그래서 1, 4, 7, 9라는 것이 정답이었던 거야. 채연아, 다시 해줄까? 인정? 오케이, 다시 할게. 우리의 개념주 중에 이런 개념이 있어. 여기 이렇게 적고. 자, A의 N 제곱근이라는 말이 있어. 이거 개념 기억나? 어떠한 정답을 X라고 했을 때 N번을 곱했더니 A가 나오더라. 그래서 X를 N번 곱했더니 A가 나오더래. 그러면 개념 필기한 거를 보게 되면 근의 개수가 있고 실근의 개수라는 게 있어. 그럼 근의 개수는 무조건 N개이지만 실근의 개수는 n이라는 거에 대한 지수의 홀짝에 따라서 값들이 달라지더래. 홀수이면 무조건 간에 얘 부호랑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씩밖에 없어. 짝수라고 했을 때는 양수이면 2개, 짝수일 때 0이면 1개, 짝수일 때 음수이면 없다라고 해. 그걸 필기노트에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좀 더 후벼판 게 뭐였냐면 실수도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음의 실수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적으로서는 x가 3일 때는 마이너스 1이어야지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음의 실수가 나와. 여기가 양수값이 나오면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4라고 한다면 여기가 16이어야지만 실수의 값은 2거나 마이너스 2, 즉 내가 찾는 음의 값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야. 그 위치상 여기가 양수이냐 음수이냐를 따져야 될 공간이었던 거지. 영역으로 따지게 되면. 근데 지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여기 있는 녀석이 음수여야 된대. 근데 이것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였던 거야. 마이너스 n제곱에 7n 마이너스 10이라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지. 음이란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야. 여기다 1 넣어볼까? 1 넣어주면 1, 7, 마10이니까 얼마가 나와? 마4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갖는다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값, 2를 집어넣으면 근이니까 0이 나올 거야. 얘는 0 나와.
3이랑 4를 넣어주면 얘는 양의 값이 나온다고. 3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 4를 집어넣었을 때 양의 값이 나온다고. 이거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홀수일 경우에는 여기가 음수여야지만 되는 거였고 짝수였을 경우에는 여기가 양수여야지만 됐던 거였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음의 값이 나올 수 있었어. 자, 그럼 이제부터 판단해 볼까? 홀수일 경우에서는 음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밥그릇의 아래쪽 동네인 여기와 여기에 해당되는 홀수 1이랑 여기에서는 7이랑 멀리 가서 9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짝수일 경우에는 양수가 나올 수 있는 건 4라는 숫자만 양의 값을 만들 수 있었네. 그래서 4만 됐던 거야. 이게 43번에 대한 해석이었어. 잠깐만 정리해봐. 노트 필기해 주면 좋고, 별표 친 거 도와줘? 응. 자, 이거 문장 해석 능력이니까 한번 볼까? 자, 집 뒤 공터의 오른쪽까지 그림같이 45m인 철조망과 벽면을 이용해 울타리를 쳐서 바닥에 직사각형 모양의 가축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전체 길이는 45예요. 바닥의 넓이는 2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벽면과 평행하게 놓인 철조망의 길이의 범위를, 벽면 편에 여기의 길이를 구하라니. 여기. 여기. 그럼 여기를 x라고 두자. 그러면은 얘랑 이 녀석의 합은 얼마가 되지? 45-x겠죠. 나누기 2가 돼야 되겠네. 내가 구해야 될 변수는 x라고 놔야 되니까. 그러면은 x 곱하기 2분의 45-x는 250 이상이어야 돼. 넘어가서 500이라고 잡지. 마이너스 x제곱에 45x는 500이라고 볼 수 있겠고, x에 대한 제곱 45x에 플러스 500은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50과 10? 아, 아쉽다. 얼마가 있을까? 25랑 20? 25랑 20. 괜찮네. 빼기. 그럼 20에서부터 x는 25 사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음 거, 지민이, 수환이. 48번이요. 자, 48번 또한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한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의 부피가 루트 3이랍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A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첫 번째, 부피란 A에 대한 3승이 루트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무리수를 지수로 분수꼴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해석하기가 되게 수월하죠. 따라서 A 하나는 3에 대한 6분의 1이라고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1단계. 즉 내가 한 변의 길이를 뭔지 몰라서 A라고 놔뒀지만 A의 3승은 루트 3이고 따라서 A는 3의 6분의 1승이다. 두 번째, 삼각형 AFC에 대한 넓이를 구하래. 이렇게 AFC에 대한 넓이는 저렇게 나온대.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정삼각형이죠? 그러면 정삼각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넓이가 4분의 루트 3의 머시기에 대한 제곱이라고 부르는 거 공식 기억나요? 응?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이 녀석이잖아. 그럼 얘는 혹시 루트 2a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 1대 1대 루트 2라는 삼각비를 이용할 수 있겠지. 그럼 루트 2의 a니까 얘는 결국에는 4분의 루트 3의 2a의 제곱이라 할 수 있고, 약분을 해주게 되면 2분의 루트 3 a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a에 대한 제곱이란 3에 대한 3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겠니? 여기 있던 2를 넘겨버리면 되니까. 그럼 그 친구를 넘겨서 보면 2분의 루트 3에 곱하기 3에 대한 3분의 1승이 되겠고, 요거를 하나로 합체를 해주시게 되면 2분의 3에 대해서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승이 되겠죠. 이렇게.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6분의 5라고 부르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거 분모는 루트 바깥으로 나오고 분자는 루트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마무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과정상 혹시 흐름이 이해 안 가는 있으면 둘째 줄에 몇 번째 거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패스한 거 있었어? 앞에 건더 됐어. 실력 가지고. 선생님 이거 한마디만 코멘트만 좀 달라줄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중에서는 분명히 이 선분이 x축 위에 있다는 것들은 어디로 파생이 되냐면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A에서부터 P까지와 P에서부터 B까지에 대한 거리의 합의 최상거리는 어디일까요? 라는 게 나오면서 그러면 요거 하나랑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 얘는 그림으로 좌표로 이거는 2차 함수 꼭지점 좌표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습니다. 이렇게 P가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한 친구를 평행 이동합니다. 대칭 이동하겠죠. A 다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거리? 직선 거리. 이게 최소가 될 수밖에 없지. 꺾인 길이보다는 직선 거리가 제일 짧을 테니까. 이거는 A라는 좌표가 있겠고 여기는 B라는 좌표가 있겠고 여기는 P라는 좌표가 있는데 제곱의 합이야. 그러면 이 친구를 뭐 예를 들어서 x, y라고 잡아. 그러면 이거는 x, 이거는 상수, 상수니까 이차함수가 그려질 거야.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풀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곱이 붙으면은 완전 제곱식. 1차식과의 합일 경우에는 선분의 길이가 최다다. 그래서 이거에 응용적으로서 내가 항상 고등학생들한테서는 이것도 알려주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쯤에는 P가 있고 이쯤에는 Q가 있답니다. 여기 A에서부터 P와 P에서부터 Q와 Q에서부터 B까지의 최단 거리는 A를 대칭 이동한 거, B를 대칭 이동한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이것은 A-와 B-의 선분의 길이가 제일 짧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개념 넓히기에서 외심이라고 한다는 것들은 어떤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외심을 P, Q라고 할 때 P, Q와 A의 거리랑 B랑 C랑 거리가 다 같아. 같은 거.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같다라는 거 쓰시면 돼. 여기 있는 거. 우선 요건 한 번만 읽어보시고. 자, 다음 거 질문. 72번? 우리 이거 풀 적에 분수꼴로 바꾸기로 했었어. 72번을 한번 싹 한번 보자. 이거 진짜 쉬운 거니까 한번 유형들을 분석만 한번 살짝 보면은 이게 별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납득할 거야. 루트에 루트가 있으면 분모에다가 곱해주는 거니까 첫 번째 거 셔터 드리고 얘는 A의 12분의 1이라고 적어도 되겠니? 밑에 있는 거는 A의 6분의 1이라고 적어도 되겠어? 곱하기 얘는 A에 대한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3K분의 1이라고 적는 거야 이렇게. 밑에 있는 친구는 2랑 3이니까 A에 대해서의 6분의 1이라고 적는 거다. 오른쪽은 A의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적으시면 암산돼요? 아직 안 까먹었어요? 분모에 있는 것들은 분자로 넘길 적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배웠죠?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지수에 있는 요거는 루트가 분모로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하나로 합쳐야지.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돼? 자, A란 12분의 1에 더하기 3K분의 1이랑 요거는 얼마가 나와?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 친구가 A에 대해서 마이너스 6분의 1과 같습니다 라고 적는 거야. 그럼 밑동가리가 다 똑같으면 사실상 이거는 이렇게 제끼고 지수들끼리 같다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적을게. 나머지 것들은 분수에 대한 연산이니까. 루트 값들을 저렇게 분수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야. 채연이는 맞았어? 잘했어. 혹시 풀이 과정이 다르게 풀었다면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적어줘. 좀 더 깔끔한 방법이니까.
넥스트. 유형 13까지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59번이요. 이거 내가 해줬던 건데. 이거 해줬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줬을까?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거 분자 부분을 A에 마이너스 10이라고 묶어봐. A에 8 되겠죠. A에 6, A에 4, A에 2, 1 되겠고요. 분모 부분은 A에 10으로 묶어봐. 그러면 A에 8. 그치? 마 8인가? 10으로 2로 묶어. 2로 묶어. 2. A에 2로 묶어. 1. A의 제곱. A의 4. A 6. A의 8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 있던 더러웠던 녀석들이 하나씩 지워진다고. 그럼 남아있는 친구가 A의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응? 지금 이 친구는 A의 얼마가 2의 마이너스 루트 3에 얼마였어? 6분의 1이었죠. 그러면 A에 대한 6승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A에 대한 12는 2 마이너스 루트 3에 대한 얼마야? 제곱 아니겠니? 그럼 얘는 4에 4 루트 3에 더하기 3이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 돼? 이거 7 마이너스 4 루트 3이네. 근데 이거는 빼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7 마이너스 4 루트 3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분모에 대한 유리화는 7 더하기 4 루트 3 7 더하기 4 루트 3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7, 7에 대해서의 49고 4, 4, 16, 48이네. 오, 분모가 1로 끝나는 거네. 그래서 정답은 7 더하기 4 루트 3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내분점. 내분점. 선생님 그것도 설명해 줘야 되겠다. 자, 언제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의 전환 하나 보여줄게. 이거 조금 이따 하고 내분점도. 지금 이 단원이 무슨 단원이냐면 도형 쪽이지. 도형은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그림으로 풀어야 돼. 이거에 대한 좌표에 대해서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그림을 그리면 직관이라는 게 보여. 어떠한 A가 있고요. 어떠한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대해서 PB가 AB에 비해서 짧나 봐. 짧죠? 그러니까 PB에다 2배를 해야지만 AB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P라는 친구는 첫 번째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을 거죠. 그 다음에는 PB의 2배를 한 것이 AB의 길이랑 같다? 그럼 AB의 길이의 절반인 PB가 이쯤에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요거 한 칸, 두 칸.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점 P에 대해서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한 좌표잖아요. 직선 위에서 점 P의 좌표는 요 친구도 되겠고요. 요 친구도 되더라는 얘기야. 얘는 이거 얘네들의 중점해서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요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부터 중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공식을 써서 구하는 거 나 되게 싫어해. 보자. 마이너스 2와 1이고요 이 친구는 4랑 마3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보자. P라는 것은 X만 볼까? 4랑 마이너스 2의 가운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 얘랑 얘랑 더하면 2니까 1 아니야? 1, 그 다음에 얘랑 얘랑에 딱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얘랑 얘랑의 중점이 얘인 걸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거 보여줄게. X만 볼까? 1이 4가 됐지. 그럼 얘는 7이겠네. 마이너스 1이 마3이 됐으니까 마5.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직관이야. 그래서 언제나 도형 쪽은 그림을 그리면 수학적인 깊이가 갑자기 확 튀어. 이렇게 알아둬. 오케이? 다른 건 지적 안 해줄게. 또 넥스트. 채은이는 혹시 하다가 숙제하다가 조금 버거웠던 것들 있으면 얘기해줘. 다 해. 괜찮아. 소환이는 없어? 네, 그러면 이거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랑 라이트 선 해야 합니다. 네.
이것 좀 읽어줄래? 이거. 무게중심의 역할은 어떤 삼각형 내부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제일 짧은 지점입니다. 그건 알고 있었어? 네. 그거 말고는 여기는 없어. 자, 그러면 55번 한 번만 더? 알았어. 4개의 숫자인데 얘는 4개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없도록 지저분하게 적혀져 있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야. 둘씩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우선적으로서는 A에서 B를 한번 빼보자. 이 친구는 3에 대한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이 친구는 3에 대해서의 3분의 1이고 얘는 2에 대해서 2분의 1이니까 양쪽에다가 6을 곱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3에 대한 제곱이고 2에 대한 3이 바뀌어서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지수에다가 동등하게 이렇게 곱하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오케이? 곱하고 나누는 거다. 그래서 A가 B보다 커. 그 다음에는 B에서 C를 빼는 걸 하자. B에서 C. B에서 C를 빼주게 되면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야. 쟤에서 쟤를 뺐으니까 플러스 얼마가 돼? 3에 대한 루트 3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보면 알겠지만 A랑 B랑 똑같은 거지 이거.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A가 크고 C가 제일 작은 거예요 현재. 자, CD 한번 가봅니다. C에서 D를 빼줍니다. 루트 2에서 빼주니까 얘는 5 루트 2. 그 다음에 얘에서 쟤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5에 3 루트 3. 이거는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현재 서열상은 이거네. A와 B와 현재 C이고 C보다는 D가 더 커요. 그럼 B와 D를 조사해 줘야 되겠네. 자, B에서 D를 조사하자. B에서 D를 조사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3 루트 3. 얘에서 쟤를 빼주시게 되면 더하기 4의 루트 2. 괜찮아? 자, 우선은 약분이라는 거 할게. 그 다음 거 보시게 되면 2에 대해서의 2분의 5 어때요? 마이너스 3에 대해서의 3분의 1 어때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 6을 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2에 대해서 3, 5, 15승이니까 이건 압도적으로 크네. 그죠? B가 더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0보다 커. 최종적으로 써보시게 되면 A 다음에는 B고요, D고요, C. 즉 두 개씩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이 녀석들에 대한 서열들을 정할 수가 있었어. 유형 13 이후 거 한번 볼까요? 유형 13 이거 했어요 우리가? 이거 아직 안 했어요? 오케이. 유형 조금만 할게요. 유형 12는요? 이것도 아직 안 했어? 어디까지 돼서 지민아 알려줘. 유형 13 재밌는데? 채은이는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유형 14에서부터 우선 잠깐만 갈게요. 방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들 중에 실수의 x랑 y에 대해서 5에 대한 x랑 4에 대한 y승이 있네. 40에 대한 y승 31에 x분의 3, y분의. 그러면 우선 이 친구가 분수예요. 지수가 분수가 나오려면 이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5는 8에 대해서의 x분의 1이 되겠고 얘는 2에 대해서 x분의 3이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x분의 3이 여기 이렇게 딱 등장합니다. 두 번째, 40은 32의 y분의 1이에요. 이 친구는 2에 대한 y분의 5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수가 빼기라는 것은 밑에 있는 것끼리는 나누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에서 40을 나눈 것은 2의 x분의 3과 y분의 5라고 쓰시면 어때요? 설득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8분의 1이네요. 8분의 1은 2에 대한 마3이에요. 그럼 우리 밑이 다 똑같은 2잖아요. 그러면 마3이 정답이네요. 오케이? 여기서 지수 법칙 어떤 게 있을까요? A에 대한 X승이 B라고 했을 적에 A라고 한다는 것은 B에 X분의 1로서 이항할 수 있다는 성질이에요. 요거 개념 갖다 푸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거 하나 정리해 주세요. 한 개만 더 해줄게요. 그 다음 거는 99번을 할 거예요. 필기 끝나시고 칠판 보시면 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이런 게 있어요. A에 대한 X가 B에 대한 Y고 C에 대한 Z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는 K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게 생성되느냐? A는 K의 X분의 1, B는 K의 Y분의 1, C는 K의 Z분의 1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를 한 문자로 표현하는 이거 밑을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이란 K의 X분의 1, 4는 K의 Y분의 1, 12는 K에 대해서의 Z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얘랑 얘랑은 곱하기고 얘는 나누기를 하면 더하기와 빼기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3 곱하기 4에서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K에 대해서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Z분의 1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값이 얼마냐? 1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수라는 친구들은 0이라는 값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필기해 주시고 활용까지만 하고 영상 끊을게요. 이것도 잠깐만 코멘트 좀 해줄게. 1분 컷이면 될 것 같아. 이러한 삼각형이 포함할 수 있는 도형이 몇 개 있어. 즉 어떠한 삼각형의 두 변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어떤 중선이 지나가잖아. 이거를 포함하는 도형 중에 사각형 중에는 뭐가 있냐? 평행사변형 이상이면 다 돼. 평행사변형, 마름모, 그다음에 직사각형, 정사각형이 다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각형에 대한 서열을 보게 되면 사달,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뭐가 있죠? 평행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죠? 직, 여기라는 마름모가 있고 여기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드러나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보다도 좀 더 세밀한 조건이 모든 친구들은 어떠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대각선을 그으면 2등분이 되더라는 성질이야. 항상 2등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법은 무엇이냐? 내가 얘를 알고 얘를 알아. 근데 내가 얘를 안다? 그럼 얘를 구할 수 있지. 또는 얘를 알고 얘를 알아. 얘를 알아. 그럼 얘를 구할 수 있지. 아무튼 조건들 중에 알파벳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자가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4개의 선분들 중에서 3개의 선분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하나의 선분을 찾을 때 이 중선 정리를 이용합니다. 얘 이름을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래서 증명 과정은 이게 좌표로서 표현을 많이 하죠. 개념 넓이를 보시게 되면 이건 중선 정리에 대한 응용판이라고 보시면 돼.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니까 수식 잘했어. 삼각형 꼭 그려야 됩니다. 뭐든지 그림은 도형을 꼭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A, B, C에 대해서 1대 3으로 내분했다. 절반에 이게 D인가 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와 여기에 대해서 여기를 나눠요. 이렇게 2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지금 얘도 필요하고요. 얘도 필요하겠네요. 1단계. 요거 없다 쳐. 이거와 이거의 제곱은 이거와 이거의 제곱의 2배랑 같아요? 말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BD 그거의 KBL을 통해서 AD의 길이는 전체에서 몇 배일까요? 그것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찾아서 우선 절반 없는 걸로 통해서 힌트를 얻고 나머지 항등식으로 찾을 수 있을 거야. 힌트 끝. 자, 활용 부분 하나 합시다. 활용 부분. 대표형들을 하고요. 여러분들 홀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도록 할게요.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는 어떤 방사선 물질의 처음의 양을 M0라고 해. 이 명칭 설명들이 나왔을 때 거기 밑에다가는 처음 물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고 처음이라고 하는데 처음 물질. 그 다음에 이건 시간.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뒤에 대한 나중 물질. 기록을 해놔서 거기다가 대입을 할 거란 얘기야. 3년 후에 이 물질의 양이 처음의 양의 2분의 1이 된다고 하면 이라고 딱 코멘트를 날려볼게요. 그러면 3년이라고 한다는 것은 시간에다가 3을 넣을 거고요. 처음에 2분의 1이니까 좌변은 2분의 1의 M0는 처음에 M0에 A의 마3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M3는 나중이잖아요. 처음에 절반밖에 없습니다. 처음 곱하기 2분의 1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등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약분을 해주시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게 A의 마3은 2의 마이너스 1, 즉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이러한 관계식 하나가 성립한다. 12년 후의 물질의 양은 KM0입니다. 그러면 K에 대해서의 M0는 M0에 대해서의 A의 마이너스 1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 값을 구해야 되겠죠? M0는 약분되고요. 이 친구는 A의 3에다가 곱하기 마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지수의 법칙상. 그럼 얘는 2에 대한 마사니까 얼마예요? 16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K입니다. 이렇게 적응하면 되지. 영상 끊고 여기서부터는 홀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풀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영상으로 또 할게.